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건. 인체에 들어간 물이 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20분.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물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 인체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촉매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가 필요한데 촉매제에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 물과 미네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31명 중 68%인 21명의 아이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수기 물을 먹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정수기 물로 조리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마시는 물도 정수기 물이었다.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학교 아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황일까?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모발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과 양을 통해 인체 내의 미네랄 상태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인체 내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액 속의 미네랄이 빠져나와 머리카락에 축적되는 현상에 착안한 검사 기법이다. 정수기 물을 마시는 10명의 도시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다른 학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농촌 지역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냥 먹거나 끓여서 먹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20명 중 90%인 18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이 마시는 물은 산속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학교 급식 조리에도 역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역시 수돗물을 마시는 농촌 지역 어린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태일까? 이들을 대상으로 역시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자 숫자와 방법은 도시학교 어린이들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두 학교 학생의 모발 분석은 메디넥스에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도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칼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정상치였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도 확인됐다. 도시 학생의 경우 7명, 농촌 학생은 5명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역삼투압 방식의 그 물을 먹다 보면은 미네랄 이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 칼슘을 부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직 속에 있는 칼슘이 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아진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모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 칼슘, 마그네슘, 특히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아연 이런 부분은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 학생들의 미네랄 부족 현상. 이들이 마시는 정수기 물 자체에 미네랄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네랄은 아동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뱃속의 태아는 모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모체의 양수 속에서 10달을 자라는 태아. 이때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모체와 연결된 탯줄로 공급받는다. 영양소는 물론 생명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역시 탯줄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산모가 마시는 물이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I would definitely not recommend that because there are studies that people drinking low mineral water have effects on their children. So they shouldn't do it. The minerals will be washed out.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긴장 속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산모는 어떤 물을 마셨을까? 양수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때부터 1.5리터짜리 물을 한 2병씩 정도 먹었어요. 집에 정수기가 있나요? 예예, 있습니다. 정수기 물도 많이 받아 드시겠네요. 예예. 정수기 물을 마셔온 산모는 무사히 출산했다. 탯줄을 자른 신생아. 이제 외부로부터 생명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초유를 먹는 것으로 독립된 생명체 신생아의 삶은 시작된다.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이들. 이들에게는 위생적으로 잘 처리된 우유가 공급된다. 그런데 이 우유를 탄 물이 대부분 정수기 물, 즉 각종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인 것이다. 소아과 전문의인 김용원 박사. 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네랄이다. 그런 어떤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좀 결핍되는 수가 있어요. 예.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는 물이 중요하다. 태아는 인체의 95% 이상,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20-30%의 세포가 70-80%의 물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물이 특히 또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 신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때는 어지럼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약간 있었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또 다른 중년 환자. 전혀 없었거든요. 미네랄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역시 모발을 채취, 분석을 실시했다. 이 환자는 어떤 물을 마셔왔을까? 정수기 다니는 지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됐을걸요? 쉽게 얘기해서 10여 년 이상 오래됐어요. 10여 년 이상 꾸준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마셔온 이 환자. 이것이 그의 증상의 원인이 됐을까? 상식적으로 안에 있는 세포들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다 그 세포 대사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산성화된 물이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은 다 깨지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미네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못하거나 깨지게 돼서 방출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까 같은 증상들이 어느 쪽 심한 쪽부터 이제 나타나겠죠. 인체 내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하면 원활한 신진대사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장암. 대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인체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암덩어리. 이렇게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도 미네랄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미네랄이 부족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또 세포 안에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암이나 각종 성인병에
이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People suffering from cancer in general are acid. There are high indications that most people that have cancer are acid. And if you don't bring minerals to the body, and especially not bicarbonat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H regulating agent in the body, then you are at higher risk. But hasn't been studied. So I can just tell the reverse. If you have a mineral-rich water with got a bicarbonate in it, it would regulate the pH in your body. And if you don't do that, you are at risk. 미네랄 부족이 암과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세포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해 보기로 했다. 암은 세포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인체 세포 조직을 채취,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수돗물,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 배양을 해보기로 했다. 무균 배양실에서 세포를 배양했다. 일주일 동안 배양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다. 세포들 사이에 차이가 목격됐다. 붉은색을 띠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 미네랄 물에서 배양된 세포가 정수기 물에서 배양된 세포보다 훨씬 붉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네랄 물의 세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세포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네랄은 세포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If you have a water without minerals outside a cell, it will leak out minerals.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어류의 생존 한계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인체나 또는 물고기가 필요한 그러한 미량 성분이나 미네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담수어 같은 경우나 해수어 같은 경우에 물을 먹거나 아니면 또 뇨로 배출하거나 또는 이온을 항상 업테이크 해가지고 몸 안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 자체는 그러한 이온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사육되는 물고기나 오히려 또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와 건강에 필수적인 물. 유익한 물의 핵심은 깨끗한 수질,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이다. 미네랄이 없는 물보다는 다양한 미네랄을 갖고 있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데, 촉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믿고 마시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 미네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물. 이 물은 결코 건강한 물이 아니었다. 이런 물을 마시고 이런 물에 의존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제 물이 품은 생명과 건강의 비밀. 미네랄의 역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